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시계. 시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수학에서는 우리 필지에서도 여러 번 더 깊이 있게 다각도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계에 대해서 시침과 시계는 이제 초침은 다루지 않고 두 개의 운동, 시침과 분침, 작은 바늘, 큰 바늘의 운동을 다루게 될 건데 거기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거부터 다룰 텐데 일단 거울에 비친 시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거기 16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에 있어요. 한번 밑줄을 긋고 별표해 보면서 그거부터 먼저 체크하고 이제 시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먼저 알아보자. 자, 첫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래 시계의 시각과 밑줄 그어보자. 원래 시계의 시각과 원래 시계, 자,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다면 원래 시계의 시각과 거울에 비친 시계, 그거의 시각,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을 더하면 항상 12시가 됩니다. 또는 24시가 됩니다. 자, 원래 시계의 시각,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을 더하면 항상 합하면 항상 12시가 된다. 또는 24시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12시가 된다.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제일 먼저 기억해 둘 거는 일단은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먼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 자, 원래 시계의 시각. 그럼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지? 우리는 이제 시각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일상생활에서는 시간이란 말을 쓰는데 시각이라고 써야 할 걸 시간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잘못된 차이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구분해 주자. 시각은 뭘 나타내냐면 어떠한 순간에서 가리키는 시계예요. 순간, 어떠한 순간, 한 시점, 한 순간, 어떠한 순간에서의 시계의 시각, 시간이에요. 순간에서의 시간, 딱 그 시점, 지금 몇 시지? 몇 시 몇 분이지 할 때 그 순간, 그 순간, 몇 시 몇 분이지 할 때 그 순간을 시각이라고 불러.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10시 58분이에요. 그럼 10시 58분이다. 이건 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건 시각이라고 불러. 그럼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경과된 시간이에요. 그 걸린 시간이라고 하지. 얼마 걸렸니? 이렇게 걸린 시간. 운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운동을 했는데 처음 시작한 시간이 있을 거죠. 시작 시간. 시작한 그 순간은 시각이 되겠죠. 시작 시각과 그다음 마침 시간. 마친 시각이 있겠죠. 마친 시각. 그 사이 경과된 시간 얼마나 걸렸지? 시작 시간에서부터 마친 시각까지 걸린 시간을 시간이라고 해. 시작은 1시에 시작을 했다. 운동을 1시에 시작을 했다. 그런데 운동을 마치고 나니까 1시 40분이었다. 그러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운동은 몇 시간 했어요? 40분을 했죠. 이런 걸 시간, 걸린 시간은 시간. 순간순간의 시는 시각. 이렇게 몇 시 몇 분 이건 시각이라고 한다. 이것부터 알고 있고 그다음 시침과 분침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계 그림을 다운받아 놨는데 자, 시계는 큰 바늘, 작은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바늘은 시침, 시간을 가리키는 바늘이고 작은 바늘 시침이라고 해요. 시침. 그 다음에 큰 바늘은 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큰 바늘은 바늘을 한자로 침이라고 해요. 침 놓는다 할 때 침술. 그 한의원에 갔을 때 침 맞는 사람 있죠. 바늘이란 한자어예요. 그래서 큰 바늘은 분을 가리켜서 큰 바늘은 분을 가리켜서 분침이라고 해요. 분을 가리키는 바늘 분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시침은 큰 바늘이 가리키는 거는 이 시계, 그 아래 시계가 있는데 큰 눈금을 보통 얘기해. 큰 눈금. 자, 큰 눈금은 10이라고 써져 있죠. 하나의 시계를 전체 시간을 12등분, 1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통 이제 그려서 문제를 풀기도 할 텐데, 문제만 있고 시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시계를 그려야 될 텐데, 시계를 그릴 때 시를 보통 표시해, 12개를. 그럴 때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균형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어떻게 하냐면 4등분을 해. 11을 4로 나누면 3이죠. 3칸씩 3칸씩. 3칸에서 3, 6, 9, 12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3, 6, 9, 10 이렇게 먼저 균형을 잡고 동서남북 이렇게 균형을 잡고 그 사이에 이제 남은 시간을 표시해. 1, 2, 3, 4, 5, 6이 있고 7, 8, 9가 있고 10, 11 이렇게 이 큰 바늘은 큰 눈금은 시침을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눈금은 시침 시간을 가리키는 거다. 예를 들어 큰 눈금이 여기에 놓였다. 2를 가리키니까 2시가 되겠죠. 만약에 큰 눈금이 여기에 있다.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4시 몇 분? 시로는 4시가 되겠죠. 4시 다시 사이 4시. 큰 눈금이 여기에 있다. 큰 눈금 간격에 작은 바늘 작은 바늘 시침이 여기에 있다. 그럼 10과 10 사이에 있으니까 10시와 11시 사이 10시가 되는 거예요. 10시 몇 분? 시로는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바늘 시침은 이 큰 눈금을 가지고 읽는다. 그러면 이 작은 눈금이 또 있죠. 큰 눈금 사이에 작은 눈금이 있는데 자, 몇 칸인지 한번 세볼까? 자, 12에서 1 사이에 하나 눈금이 몇 개 있나 세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까지 5개. 그쵸? 그래서 큰 눈금 사이를 5등분했어요. 자, 큰 눈금 사이를 5등분했으니까 이 작은 눈금은 그러면 전체 몇 개가 있을까? 큰 눈금과 겹치는 것도 물론 포함해서 작은 눈금은 5개씩 큰 눈금이 12개가 있으니까 1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눈금 몇 개? 60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눈금 하나하나는 1분을 가리켜. 그래서 큰 바늘은 이 작은 눈금, 큰 바늘 분침은 작은 눈금으로 읽는데 바로 눈금 한 칸 한 칸이 1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큰 눈금은 1시간, 시를 가리키고 1시, 2시. 큰 눈금 사이는 1시를 가리키고 1시간을 가리키고 작은 눈금 하나하나는 1분을 가리켜요. 1분. 그래서 큰 눈금은 시를 가리키고 시라고 쓰자. 큰 눈금은 시를 가리키고 작은 눈금은 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눈금은 숫자가 쓰여 있지 않으니까 몇 분인지 작은 눈금이 가리키는 걸 보고 몇 분인지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눈금은 알 수 있으니까 큰 눈금은 1, 2, 3, 4부터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있으니까 작은 눈금은 거기에 몇 배 하면 돼? 5등분 했으니까 5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큰 눈금의 1은 작은 눈금으로는 몇 분? 5분. 큰 눈금의 2는 작은 눈금으로 5배에서 10분. 3은 15분. 5씩 더해가면 되겠죠. 20분. 5는 25분. 6은 30분. 7은 5배 35분. 8은 5배 40분. 9는 45분. 10은 5배 50분. 11은 55분. 12는 1시간 60분. 또는 출발할 때는 0, 1, 2, 3, 4, 0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눈금의 분을 알 때는 이렇게 큰 눈금을 보면서 5배씩 해주면 된다. 만약에 큰 눈금이 여기를 가리키고 작은 바늘, 큰 바늘, 작은 바늘, 큰 바늘 헷갈리는데 말이 헷갈리는데 자, 큰 바늘이 이렇게 분침이 큰 바늘이 4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몇 분일까? 4, 5, 20, 20분이다. 자, 그러면 큰 바늘 분침이 여기를 9를 가리키고 있다. 몇 분일까요? 5를 곱해서 45분. 되겠죠? 만약에 큰 바늘 분침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7, 5, 35에다가 2칸 더 가니까 37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침과 분침에 대해서 일단은 큰 바늘, 큰 눈금, 작은 눈금까지 같이 겸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금방 시계를 읽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더 잡힐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거울에 비친 시계를 알아보자. 자, 거울에 비친 시계.
자, 거울에 비친 시계는 원래 시계가 있겠죠. 자, 왼쪽이 원래 시계, 오른쪽이 거울에 비친 시계를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자, 원래 시계의 시각과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인데 일단은 한번 기준이 되는 걸 한번 잡아보자. 예를 들어 색종이를 접는 자잖아. 그러면 대칭축이 있잖아. 어디가? 접는 선이 대칭축이잖아요. 그래서 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래 시계, 거울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서 알아보겠지만 원래는 시계 하나에서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잖아. 시계 하나만 그려놓고 원래 시각에 대해서 거울에 비치면 얼마가 되겠다.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거울에 원래 시계하고 거울에 비친 시계하고 같은 시각이 있어요. 원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과 거울에 비쳤더니 똑같은 시야. 어딜까? 시계하고 거울에 비친 시계가 똑같은 부분. 바로 어디? 12시가 되겠죠? 12시. 12시 시침과 분침이 12를 가리키며 12시는 거울에 비춰나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가 같죠. 12시. 이렇게 시침을 좀 크게 하고 분침을 그 사이에 한다면 이렇게 12시는 거울에 비춰도 똑같이 12시죠. 하나 더 있는데 또 몇 시일까?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가 같은 것. 같은 것은 바로 12시다. 12시. 하나 더 있는데 몇일까요? 생각해봐. 거울에 비춰도 똑같은 시간. 어딜까? 6시죠. 자, 6시. 시침이 작은 바늘이 6을 가리키고 6. 그 다음에 큰 바늘이 11을 가리키고 6시가 되겠죠. 딱 6시. 그걸 거울에 비치면 어때? 역시 똑같죠. 똑같이 거울에 비치면 똑같이 가리킨다. 그래서 6시와 12시는 6시와 12시는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 그 시각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부터 12시인데 자, 우리가 처음에 밑줄 그었었는데 원래 시계하고 원래 시계의 시각과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을 합하면 더하면 몇 시가 된댔죠? 다시 한번 볼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원래 시계의 시각과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을 더하면 몇 시가 된다고 했지? 12시 또는 24시가 된다고 했죠. 자,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거울에 비친 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12시. 원래 시계가 12시야. 거울에 비친 시계가 12시야. 더하면 몇 시? 24시. 24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는 오후 1시, 예전에는 오후 1시를 13시라고 했어요. 12시 다음 1시니까. 오후 2시는 12시에다 2시간 지나서 오후 2시를 새벽 2시는 2시, 오후 2시는 14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럴 때는 원래 시각과 거울에 비친 시각의 합이 24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제 오후 1시도 1시, 오후 2시도 오후를 붙여서 2시 이렇게 하니까 24시가 되는 게 아니라 12시가 되겠죠. 자, 6시와 6시 이렇게. 오후 6시도 18시라고 안 하고 6시 그러니까 6시하고 원래 시계 거울에 비친 시계 6시 더하면 몇 시? 12시. 그래서 12시가 된다는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자, 원래 시계가 10시를 가리킨다고 한번 해보자. 자, 작은 바늘 시침이 숫자를 먼저 써볼까요? 12. 4등분 먼저 하고 6, 3, 9. 나머지에다 위에만 표시해보자. 10, 11. 그러면 12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시가 된다 그러면 자, 작은 바늘 시침이 10, 큰 바늘이 분침이 11을 가리켜요. 10시가 되겠죠. 10시. 10시. 자, 10시가 되는데 그림을 다운받아놓은 거를 자꾸 움직이네요. 자, 10시가 되는데 거울에 비친 시각은 어떨까요? 거울에 비친 시각은 자, 거울에 이렇게 비춰봤어요. 자, 거울에 비친 시각은 거울을 이렇게 갖다 대봐.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는 이 접는 선 선생님이 지금 여기 대칭축을 잡아놨는데 접으면 포개지겠죠? 그래서 포개진 시각.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분침은 12. 12는 항상 그대로야. 그래서 분침은 12는 그대로 있고 시침 작은 바늘은
12하고 같은 방향. 자, 왼쪽으로 두 칸 갔죠. 왼쪽으로 두 칸, 2시간 갔죠.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두 칸. 그러면 일단 여기도 C를 먼저 표시하면 12, 그러면 6, 3, 9가 되고 필요한 것만 1,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칸, 2C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2C.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지금 10시는 왼쪽으로 두 칸이면 거울에 비친 시간은 오른쪽으로 두 칸. 몇 시? 2시가 되죠. 더하면 몇 시? 12시. 그래서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의 합은 항상 12시가 된다. 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지금 거울에 비친 시계는 12시가 지금 우리가 거울에 비친 시계와 원래 시계가 똑같잖아. 12시에서 우리가 12시를 기준으로 삼을 때 12시를 기준으로 삼을 때 2시는 몇 시간 지났지? 2시는 2시간이 지났죠? 2시간. 그러면 거울에 비친 시계는 지금 몇 시야? 10시잖아요. 10시인데 기준이 되는 12시가 되려면 몇 시간 더 가야 돼? 두 칸 가야 되니까 2시간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 합이 12시인지 알겠죠? 거울에 비친 시계에다가 원래 시계에다가 거울에 비친 그 시계를 더하면 12시가 되는 이유는 보세요. 이 빨간색이 대칭 축을 보았을 때 왼쪽으로 포개지잖아. 접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 그 2시간과 거울에 비친 시간에 오른쪽으로 간 시간은 거울에 비친 시계로는 원래 시계는 거울에 비친 시계가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는 원래 시계는 왼쪽으로 두 칸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는 시계에 그 왼쪽으로 두 칸 간 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시를 기준으로 원래 시계와 거울의 시계는 오른쪽 2시간이면 왼쪽 2시간, 오른쪽 3시간. 만약에 3시를 가리켰다. 그럼 왼쪽은 9시를 가리켜서 오른쪽 3시간이면 왼쪽 3시간이 되어서 원래 시계에다가 거울에 비친 시계를 더해서 12시가 된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3시 40분을 한번 그려보자. 3시 40분. 자, 그러면 큰 눈금을 먼저 적어보면 4등분해서 6, 3, 9. 3시 40분이니까 필요한 눈금 아래쪽에다 한번 써보자. 4, 5, 6이 있고 7, 8. 3시 40분. 그럼 분침은 큰 바늘 분침부터 그려보면 40분, 8, 5, 40. 8자에 있어야 되겠고 3시와 4시 사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절반보다 조금 더 아이고야 또 이동했다. 절반보다 조금 더 써서 이렇게 3시 40분이다. 3시 40분. 그러면 3시 40분이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려볼까? 자, 대칭 축이 되는 시계를 먼저 이렇게 대칭 축이 된다면 접었을 때 포개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12시를 기준으로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분침부터 볼까? 큰 바늘. 왼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셋. 왼쪽으로 4칸 갔으니까 거울에 비친 시계는 오른쪽으로 4칸 가면 돼. 12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4자를 가리키면 되겠고, 자, 그럼 작은 바늘 시침은 오른쪽으로 지금 몇 칸 갔어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3하고 좀 더 갔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3하고 좀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침은 자, 여기도 큰 바늘 큰 눈금 먼저 적어놔야 되겠죠. 6, 3, 9 나머지 4, 5 6과 9 사이에 7, 8. 그래서 8보다 조금 더 위에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시침을 그리면 되겠다. 몇 시 몇 분인데 그러면 8시와 8과 9 사이니까 8시 40, 20분, 8, 5, 40, 4, 5, 20. 말이 자꾸 꼬이는데 4, 5, 20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의 두 시각의 합을 더하면 얼마? 자, C부터 더해봐, C. 자, 3시. 우리는 알고 있죠. 12시라는 거. 확인해보자. C. 3시와 8시를 더해서 11시. 그 다음에 분은 1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12시 되려면. 분은 40분과
20분을 더해서 60분. 자, 60분은 1시간이니까 더해서 몇 시간? 전체 합해서 12시. 12시가 되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의 두 시각의 합은 항상 12시가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시합은 몇 시 정각 이렇게 아까처럼 6시 그러면 분은 없으니까 시만 가지고 12시가 되겠지만 이렇게 분이 있을 때는 분의 합은 1시간이 돼야 되니까 분의 합은 60분 12시가 돼야 되니까 시의 합은 11시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각의 시의 합은 11시 분의 합은 60분 1시간 60분 그래서 12시가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모든 시계를 거울에 비친 시계를 보면 되겠죠. 자 왼쪽에 연수 2개가 있는데 자 풀어보자 그러면 자 거울에 비친 시계 먼저 시간 읽어볼까요? 몇 시 몇 분? 자 큰 눈금부터 숫자를 써보면 12가 있으니까 6, 3, 9. 자, 유로 필요한 눈금만 12와 9 사이에 10, 11, 12와 3 사이에 1, 2. 자, 몇 시 몇 분? 9와 10 사이니까 몇 시? 9시. 그 다음에 2를 가리키니까 몇 분? 5배. 2, 5, 10, 10분. 9시 10분이다. 자, 그러면 원래 시계는 자, 안 보고 더해서 몇 시? 12시가 돼야 되니까 자, 시의 합은 분이 있으니까 분이 0이면은 시만으로 12시가 돼야 되는데 분이 10이 있으니까 시의 합으로는 몇 시? 11시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9하고 2를 더해야 11시간이 되죠. 그럼 나머지 분으로 60분 1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10분이니까 몇 분 더 필요해? 60분 되려면. 그렇지. 50분. 이렇게 해서 2시 50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짜 2시 50분을 한번 2시 50분을 그려서 그렇게 되나 확인해 보자. 자, 큰 눈금부터 6, 3, 9, 12. 12는 한번 더 써주자. 자, 12와 3 사이에 1, 2. 9와 12 사이에 10, 11. 그러면 2시 50분. 자, 2와 3 사이에 2시인데, 자, 50분을 먼저 표시하세요. 분침부터. 그래야 2와 3 사이에 시침을 위치를 좀 감안할 수 있죠. 자, 50분은 10이죠. 그러면 2시, 3시 사이에 3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2시 50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해 준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거울에 비친 시계와 원래 시계를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서 확인할 수도 물론 있지만 합이 원래 시계, 거울 비친 시계 합이 12시라는 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 자, 원래 그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12시가 항상 기준이니까 12시 기준으로 6시 기준으로 해도 돼요. 12시와 6시는 똑같이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가 같으니까. 자, 편의상 12시로 합시다. 자, 분침은 어때? 오른쪽으로 두 칸 같죠? 시침은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침은 어때요? 분침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원래는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되고 시침은 왼쪽으로 두 칸, 세 칸 조금 못 갔죠. 그러면 시침은 원래는 오른쪽으로 두 칸 지나서 세 칸 조금 못 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림을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합해서 12시가 된다는 경과된 오른쪽 시간과 그걸 더해서 왼쪽에서 더해서 12시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합이 12시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해결해보자. 자, 자, 거울에 비친 시계를 한번 읽어보자. 몇 시 몇 분? 자, 큰 눈금부터 표시하고 12, 6, 3, 9 아래에다 눈금만 표시해볼까? 3과 6 사이 4, 5, 6과 9 사이 7, 8 오른쪽도 표시해보자. 12, 6, 3, 9 아래만 표시해보자. 3과 6 사이 4, 5 6과 9 사이 7, 8 자, 그럼 지금 몇 시 몇 분이에요? 시침 작은 바늘 시침 어디 4와 5 사이니까 몇 시? 4시 분침 7에 놓여 있죠? 몇 분? 5배 하면 되죠. 7호 35분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합이 12시가 돼야 되니까 일단 시로는 11시가 돼야 되지. 몇 시 그러면? 4시니까 7시
그 다음에 분은 나머지 1시간 60분이 돼야 되니까 35분이니까 몇 분? 60에서 35 빼봐. 몇 분? 25분이 되겠죠? 7시 25분. 더해서 12시가 된다는 거. 굳이 시계를 안 그리고도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거울과 원래 시간을 가늠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려서 확인해 보면 12시 기준으로 그려보자. 자, 12시를 기준으로 자, 분침은 어때? 큰 바늘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오른쪽으로 다섯 칸 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깔 그냥 오렌지색으로 합시다. 다섯 칸. 자, 시침은 어때? 오른쪽으로 4 다음에 조금 더 갔죠. 오른쪽으로 4 다음. 4칸 다음 조금 더 갔으니까 원래 시계는 오른쪽 갔으니까 왼쪽으로 4칸. 하나, 둘, 셋, 4칸 가고 조금 더 가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작은 바늘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시침과 원래 시계와 거울에 비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의 위치를 그릴 수도 있지만 합이 원래 시간과 거울에 비친 시간의 합이 12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